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출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대출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대출이 쉬운 게 맞아요. 은행 가서 뭐 신용등급 괜찮으면 대출 해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대출하는 것 자체가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빌릴 수 있죠. 있는데 딱 필요한데 돈을 빌려야 되고,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빌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 내가 아무리 은행에 대출이 가능해도 이 돈을 내가 혹시라도 못 갚을 가능성이 크다, 내 버디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지금 금리를 봤을 때 위험하다 생각이 들면 대출 금액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안 받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 대출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뭔가 이제 빚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다 갚은 사람 얼마나 있죠? 계속 빚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빚이 과거보다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어릴 때부터 뭔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것 자체를 좀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마인드냐면, 뭐 은행 가면 뭐 2천만원 3천만원 대출 받으면 되지, 이 마인드가 아니라, 만약에 저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집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항상 좀 마인드가 최악의 수로 대비하는 마인드거든요. 어릴 때부터 최악의 수.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최악의 수를 제대로 대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을 살수록 최악의 수를 대비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내가 잘못됐을 경우, 내가 뭐 투자를 했는데 말아먹었을 경우, 아니면 내가 소득이 안 나왔을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일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수를 항상 대비하고 사는 거든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받는 분들은 최악의 수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어요. 내가 이 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 내가 대출 받아서 뭔가 사업이나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이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가계 빚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을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못 갚고 있어. 네, 못 갚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티는 사람들 많이 발생하고, 못 버티면서 좀 신분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손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영끌 비투족, 이 사람들인데, 영끌 같은 경우 여러분은 워낙에 그 대출 덩어리 크다 보니까 지금도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문제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예, 못 갚는 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는데 문제는 안 팔리잖아. 그리고 대출 받은 것 중에 상당수는 그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는 건데, 그 담보가치 하락하게 되면 은행에서 원금 상황이 들어오거든요. 원금 상황. 그러니까 뭐 3억을 대출받았으면 원래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갔는데, 그 주담대로 이제 잡은 아파트 가격이 막 계속 쭉쭉 떨어져요. 안 팔리고.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가치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 돈을 못 받겠네 생각이 돼가지고, 야, 우리한테 빌려갔던 돈 다 내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든 그 돈을 받으려고 아파트를 이제 경매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파트 경매 같은 거 내놔도 잘 안 팔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시중가보다 헐값에 뭐 낙찰이 되겠죠.
낙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영끌에서 구입한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대출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들도 다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럼 길가에 보면 좋은 차 많죠. 그 좋은 차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빚쟁이입니다. 왜 빚쟁이냐? 그 자기 차가 아니에요. 차를 구입할 때 자기 지분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 5년, 6년 이렇게 갚아야 돼요. 얼마 갚지도 못했어. 지금 캐피탈 금리도 센데. 그래서 지금 사방팔방에 빚쟁이들이 ner려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 매는 사람들도 빚쟁이에요. 여자분들 중에 이제 샤넬, 구찌, 프라다 이런 가방 매는 사람도 빚쟁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분들 중에 그 명품 가방을 일시불로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입했느냐?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구입했겠죠. 그래서 매달 이제 할부로 갚아 나가고 있겠죠. 근데 제대로 못 갚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무튼 대출은 절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대출 받았는데 이걸 책임지지 못했을 경우 이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대출을 책임지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이 우리들 눈앞에 그려지게 돼요. 인간다운 대출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나락으로 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이 상황에서 웬만하면 대출을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분수껏 살자가 제 좌우명입니다. 남의 돈 1억보다 내 돈 만원이 낫다라는 서민 마인드를 가진 48살의 생활 전선의 가장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버는 것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 사고 사지욕심 멀쩡하게 노동일 하면서 감사하게 살자 하니 사람들은 쫌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돌아온 붕어형은 인정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MBC 서울의 달 서민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분수에 안 맞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분수에 맞게 살면 사실 살면서 큰 위험은 없거든요. 분수에 맞게 사는 게 뭐냐?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여자분들 소비를 많이 할 때가 아니야.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벌이가 안 되면 해놓은 게 없으면 안 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 능력은 고만고만한데 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아? 지금 그렇잖아. 사람들 돈을 못 써서 안 달라는 사람 같잖아요. 뭔가 여러분 뭐 해외여행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 오마카세 안 먹어도 뭐 라면 끓여 먹어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아집니까? 갔다 오고 나면 개털인데. 지금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뭐 돈이 많아서 갔다 온지 아십니까? 뭐 능력이 돼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돈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갔다 오고 나면 뭐가 나아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대출 받으면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백 쓰신 분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오버하면서 남들한테 인정하는 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벌이 수준은 얼마 안 되는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버는 것을 오버해서 쓰는 사람들도 늘어났어. 굉장히 늘어났다니까요. 능력과 한계를 인정해야 살 방법이 보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은 명품백도 매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좋은 자동차를 몬다고 해서 어디 멋진 데를 관광을 갔다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뭔가 그렇게 나아진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빠지죠. 왜냐? 우리 인생이 나아지려면 뭔가 재정적으로 모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인생이 나아진다는 객관적인 척도는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이 모인다는 거. 그런데 내가 뭔가 뭐 즐길 거리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다니는데 돈이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럼 이 사람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퇴보한 겁니다. 퇴보. 재정적으로 나아진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퇴보한 인생을 살 것이냐. 재정적으로 나아진 인생을 살려면 당연히 내 위치를 정확히 깨닫고 내 능력이 맞는 소비를 하며 사치가 또 부리면 안 되겠죠. 없으면 없는 데서 사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인간은 안분지족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걸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또 가려고 그래. 한 번만 갔다 왔으면 또 가려고 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그렇게 소비로 많은 돈을 쓰면서 재정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지 않는 삶의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정말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신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한번 생각해봐. 금리가 올라가면 빚 없는 사람들은 뭐 솔직히 상관없어요.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 누굽니까? 빚 있는 사람들이죠. 대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죽어나는 거지.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집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 겉으로는 가진 척 하지만 통장을 까보면 진짜 마이너스 쭉쭉 끄여져 있고 수중에 지폐도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돈 많이 쓰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좀 아쉬운 소리 듣고 쫌생이라는 소리 들어도 내 능력 안에서 만족하고 살고 특별한 어떤 무리수 같은 거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부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좀 존버하는 마음으로.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안 좋아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인생만 잘 간수한다, 잘 지킨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